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2,000원이 넘는 건 또 처음 보는데요.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도 체감이 될 정도니 특히 유럽은 그동안 자국이 얼마나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왔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내부에선 에너지 독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LNG 선박 건조의 명실상부 최강자인 한국조선업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독일 경제부는 네덜란드 가스니와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독일은 화석연료 공급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인 셈인 것이죠.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를 가능한 한 빨리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발표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하려는 독일의 노력이라고 평했습니다. 독일은 전체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난달 20일 11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독일 직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노르트스프림 프로젝트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관에 라인을 추가해 수송량을 2배로 늘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16억 4천만 달러, 하나 2조 원 상당의 LNG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LNG는 EU와 러시아 간 힘싸움의 소재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16.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이죠. 그러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해상 수출 시장에서의 비중은 8.4%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생산량 상당 부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 인접 지역으로 연결되는데요.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 수출의 절반가량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유럽은 대규모 전력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EU는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에서 가스관이 아닌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선박이 필수적입니다. 선박하면 한국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에 수출을 못하니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 역시 LNG 운반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러시아 유럽 양측에서 한국산 LNG 운반선 발주량이 폭등한다는 결말. 실제로 지난 8일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모색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중동, 북아프리카 등 다른 LNG 산지에서의 해상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16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의 추가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업계는 이 같은 EU의 탈러시아 행보가 주력 선종인 LNG선과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해상 플랜트 발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선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조선 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 윈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150척가량 LNG선 발주 계획을 갖고 있는 카타르 국영에너지 업체 카타르에너지는 최근 올해 발주 계획을 16척에서 20척으로 높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미국 엑손모빌도 각각 14척, 8척의 LNG선 추가 발주를 준비 중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이미 노후 LNG선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또 최근 사태로 인해 LNG 확보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최대 선박 발주국인 EU의 도입선 다변화는 LNG의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LNG선 발주의 90%를 싹쓸이한 한국조선 빅3가 최근 추가된 발주의 95%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LNG선 시장에서 한국조선소의 경쟁자는 중국 후동중화조선 정도밖에 없는데 유럽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국영조선 기업에 발주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조선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국영, 중국 선박 공영그룹이 포함되어 있고 후동중화조선은 CSSC 산하기업입니다. 바이든이 시진핑에 러시아를 도우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유럽의 가장 큰 안보 문제로 떠오른 천연가스 수송과 관련해 후동중화조선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침공을 계기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사실상 공존하는 관계로 격상되었는데요. 러시아를 돕는 강대국은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합니다. 미 CNBC는 러시아는 중국을 제재를 극복할 생명줄로 보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로아노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는 지난 16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화폐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통합하는 국가연합이고 여기에 중국이 추가되어 단일화폐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국가는 똑같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EU 역시 러시아에게서 에너지 위협에서 벗어나려 하기에 굳이 중국 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 조선업계에겐 초비상, 한국 조선업계에겐 초대박인 상황인데요. LNG 운반 추진선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해운사들은 전부 유럽에 몰려 있습니다. 유럽에는 머스크, MSC, CMA CGM 등 세계 1위에서 3위 선사와 그리스 선주 집단이 있죠. 특히 20년 넘게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한국 조선사들의 선박 제조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사가 건조하였고 최근 5년간 인도받은 선박 34척 가운데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30척으로 약 90%를 차지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가 선박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 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은 점은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조선업체보다 한국 업체의 선박 제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어이 김씨 뭘 그리 흐뭇하게 봐? 이를 보여주듯 전 세계 2위 선사 MSC와 3위 선사 CMA CGM은 운용할 선박 제조를 싼 맛의 중국 조선업체에 맡긴 후 수없이 곤욕을 치러왔습니다. CMA CGM은 중국 국영 조선사 후동중화조선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지만 인도 예정일보다 2년 넘게 연기하다 최근 들어서 겨우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조선업체들은 머스크를 비롯해 전 세계 선사에 납기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소식은 일절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조기 인도해 주어 당황케 했다는 소식만 있죠. 보고 있는 시진핑 최근 수주에서도 국내 조선업계는 LNG 운반 추진 선박을 앞세워 연초부터 잇단 승전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연간 수주 목표를 최소 34%에서 최대 53%까지 초과 달성했던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보다 더 올려잡고 목표를 향해 전속 앞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의 올해 합산 수주 목표는 351억 4천만 달러, 약 44조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317억 달러, 39조 8,300억 대비 10%가량 늘어난 수준이죠. 2022년이 4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수주 목표의 40%를 달성한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 2월 발주된 14만 세제곱미터 이상 대형 LNG선 22척 중 17척을 수주했고 특히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척을 모두 휩쓸어 곧 계약이 본격화되는 카타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대량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신기술 선점과 브랜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하반기부터 배기가스 처리 장치, 가스 처리 시스템 등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죠. 유럽 법규에서 얼마나 친환경이 중시되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엔진 출력을 효율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 SSPA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박의 액체 연료 벤팅 시스템 및 방법, 크레이터 처리가 가능한 용접 제어 장치 등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아울러 LNG 증발가스 부분, 제해카 시스템, PRS 플러스, LNG 제해카 시스템, NRS 등에 대한 상표도 출원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 잇따른 특허 상표 출원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및 디지털 선박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신기술을 선점하여 확실한 수주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 출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건수 4,428건, 4,378건, 4,5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조선업체인 미쯔비시 중공업 188건, 가와사키 중공업 43건, 미쯔비시 조선 44건, 재팬마린 25건을 압도합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내며 위기에 강한 DNA를 심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그야말로 모든 풍파를 이겨낸 산증인인데요. 한때 세계 1위를 휩쓸었던 일본 조선업계는 80년대 저임금의 한국과는 경쟁이 안 된다며 일찍이 조선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소 근로자 노임이 일본 조선소의 노임을 넘어서고 중국 조선업계는 저임금 전략과 대대적인 정부 지원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 초격차와 신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투쟁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었다면 그 모든 조선소들이 진작에 문 닫게 되었겠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능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크고 철강, 도료 같은 타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나라의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간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름 모를 김씨의 손에 잡힌 용접봉은 세계 최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 빅3가 곧 세계 빅3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